중에서 신경증, 불안신경증 중에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공황장애 뭐 이렇게 텔레비전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게 어떤 거고 어떻게 좀 평소에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과하게 불안해하는 분들, 뭔가 좀 일이 생길까봐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불안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포성 불안장애가 있고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가 있는데 공포성 불안장애는 이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거를 대표하는 게 이제 공황장애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발작적으로 이런 공포 상태가 되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고요. 광장공포증은 사람이 많은 곳, 뭐 지하철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걸 얘기를 하고요. 범불안장애는 그냥 모든 매사 만사가 그냥 불안하고 걱정이에요. 한의원에 이런 분들 가끔씩 오는데요. 갑자기 뭐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났으면 혹시 피부암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찾아오시고요. 자다가 팔이 저렸으면 갑자기 아침에 달려오셔가지고 혹시 중풍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 곤충만 보면 막 과하게 공포스럽다든지 바늘이나 피를 보면 뭐 실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사회공포증은 대인관계에 대한 좀 공포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좀 나서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공포증이 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황장애가 이 모든 걸 대표를 하고요. 공황장애에 대한 프로토콜을 알면 나머지 공포증들도 비슷하게 우리가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정의해보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는 상태가 반복되는 그런 불안장애를 얘기를 하고요. 자, 공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황장애 그러면 공항에 못 가는 건가,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 중에 일부는 그렇기는 해요. 일부 증상이긴 한데 공황이 아니라 공황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고요. 공포스러운 거에 때문에 당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들이 공포라는 게 우리한테 병리적인 건 아니에요. 공포 안 느끼는 분 계세요? 이 중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병적으로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만 않더라도 괜찮은데 이분들은 너무 당황하는 게 이제 문제죠. 역학을 보면 유병률이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 내지 4% 정도 된다 그래요. 꽤 많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공황장애를 알았다라고 앓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2~3배 정도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좀 사고적인 성향이 크지만은 여성분들은 좀 감정적인 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좀 감정에 대해서 더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혼이나 이별이나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지 신체적인 사고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공황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공황장애를 대표하는 증상은 두 가지예요. 2대 증상 그러면 공황발작, 갑자기 극도로 공포스러워지면서 곧 죽을 것 같은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정상으로 와요. 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증상이 생기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니까는 응급실을 찾아가는데, 응급실 찾아가면은 또 괜찮아져요. 검사해보면은 별 이상 없네요. 그러고는 다시 이제 나왔다가 또 뭐 잘 생활하다가 또 증상이 재발이 되면은 죽을 것 같아. 또 응급실에 갔는데 또 뭐 별 이상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기불안, 또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을까, 평소에도 너무나 불안해요. 걱정스럽고. 그래서 공황장애를 대표하는 2대 증상 그러면 이 두 가지고요. 이제 3대 증상 그러면 광장공포증이라는 게 끼어들어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공포를 느끼는 거고요. 광장공포증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할 확률이 많이 높고요. 그 외에도 한 40%에서 80% 정도가 이제 공황장애가 만성화되면서 우울증을 합병을 하게 되고요. 자살 위험도가 이렇게 되면 좀 높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나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좀 공황장애가 이제 오래되게 되면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중독증에 빠질 위험성들도 상당히 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광장공포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중교통,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걸 타는 게 두려운 거. 그 다음에 공개된 장소, 뭐 백화점이라든지 넓은 이제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폐쇄된 장소, 지하철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타는 거를 두려워한다든지 줄 서 있는 거라든지 집 밖에 홀로 있는 것.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가 광장공포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공황 발작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심장 증상,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오면서 여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혹시 흡신증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신경 증상, 어지럽고 갑자기 기절을 한다든지 몸에 이상 감각이 느껴지거나 몸이 막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심리적인 증상,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현실감이 갑자기 떨어져요.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막 비현실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이제 호흡기 증상은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질식감을 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공황장애가 최초 발작은 거의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이제 최초 발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일상생활이나 행동에 좀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만성기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나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공황장애 환자들이 가진 기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잘 발생을 합니다. 남들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성격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다 감당하려고 하고 책임감이 좀 높은 사람들한테 잘 생기고요. 그래서 대충 사는 사람들한테는 공황장애가 오지 않아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안심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내가 좀 평소에 좀 그런 편인데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황장애는요 주로 열심히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공황장애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저를 좀 많이 다스리는 편이고요. 자, 둘째로는 한결같이 좀 미인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미남 미인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좀 잘 보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좀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연예인 중에 연예인병이라고 할 정도로 연예인들한테 좀 흔하게 잘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치료는 병원에 가면 이제 정신과에서는 2가지 치료를 가장 축으로 삼아요. 약물 치료하고 인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는 주로 이제 우울증 약으로 쓰는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물을 쓰는데 이 약을 쓰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한 보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이 약만 가지고 안 되니까 벤조디아ze핀계의 이런 항불안제를 쓰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 바로 이렇게 모든 근심 걱정이 바로 다 억눌리면서 강력한 억제되죠.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약물은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4주에서 6주 이상 쓰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끊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약이라 초반에 쓰다가 끊고 나중에 이제 SSRI로 대체를 하게 되는 편이고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베타 차단제, 심장 박동수를 좀 줄여주는 그런 종류의 약물들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약물만 가지고 이 환자들이 낫지 않아요. 왜냐면은 증상을 억제만 시켜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태도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지치료를 통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지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한 80% 정도의 공황장애가 해소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재교육을 한다든지 호흡을 훈련을 한다든지 그 상황에 대한 노출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자, 한약도 상당히 잘 듣는 편이에요. 공황장애에는 이런 불안증이나 좀 두근거림, 불면 증상에 따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변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한약 처방을 하게 되면은 약으로 증상을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업계동무에는 이제 마음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내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신경증의 문제들은 내 어떤 하나의 패턴들이 문제가 돼요. 내가 어떤 거를 해석하는 현실에 대한 이런 해석, 과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조금 그런 잘못된 신념,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들을 좀 합리적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훨씬 좀 편안한 생활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응급적으로 이제 공황 발작을 예방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호흡이에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심장박동수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죠. 우리 체온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근데 호흡은 가만히 있을 때는 저절로 하면서도 우리가 의도를 통해서 호흡을 좀 느리고 빠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극도로 불안해지거나 혹은 극도로 감정적인 상태가 될 때 그때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는 거예요. 쉬운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교감신경 항진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호흡을 좀 열심히 연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공황장애를 위한 환자들을 위한 명상적인 제언을 몇 가지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잠시 멈추고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자기 내면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없애려고 너무 노력하지도 마시고요.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고요. 애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거에 내가 그랬던 어떤 그런 기억들로 다시 금방 되돌아가 버려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관찰하는 연습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은요, 현실이 아닌 거를 좀 알아차리는 게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느낌은 되게 공포스러워요. 하지만 그 느낌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남지도 않아요. 발작 당시에 당황하지만 않아도 괜찮은데 너무 당황해가지고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침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습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은 불안이라는 건 정상적인 경고 장치인데 우리가 원래는 불이 막 날 때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막 물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고기만 굽는데도 막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경고 장치가 내 몸에서 지금 오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공황장애를 넘어서 우리가 그 이후에 내 삶을 한 번 정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더 큰 내면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 이 공황장애를 좀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됐어요. 내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자,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인데요. 자, 저도 이제 여러 분들의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병이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딘가 불편을 느낀다든지 어떤 고통을 느낀다든지 하는 순간들은요, 내 삶에서 무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그런 하나의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신경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찾아왔다면은 한 번 정도 내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좀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병도 극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조금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하고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